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항 수영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영을 할 때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드릴과 물속 돌핀킥 등 끊임없이 연습하는데, 오히려 저항을 만들기 위한 수영복을 입는다고? 내 몸뚱아리가 이미 저항을 다 받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뭔 소리고? 실제 저항 수영복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재질은 벌집 모양 형태로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물을 많이 먹게 되어 저항의 강도는 높아지는데요. 그러니 잘 생각해보면 연습할 때 몸을 무겁게 운동한 뒤 실전에서 일반 수영복으로 입으면 몸이 날아가지 않겠느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집 장롱 속에 박아놓거나 당근마켓에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저항 수영복을 입고 훈련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술의 완성도가 우선순위. 운동 매니아들 중 훈련에 대해 나름 낭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달리기 연습을 할 때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연습할 경우 나중에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어릴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보며 동경했던 우리는 손오공이 산속, 무중력계 기계실,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혹독한 장소에서 수련을 하여 점점 강해지는 손오공의 일대기를 봐왔는데요. 여기에 한상을 갖고 있는 저의 중학교 친구 땡땡땡은 실제 집 디산에 올라가 나무에다 정권 찌르기를 하며 손오공처럼 강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훈련의 성과는 시간 대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여 달리기 연습을 하고 저항 수영복을 입고 체력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의 개선입니다. 그렇다면 저항 수영복을 입고 자세를 개선하면 안 되나?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수영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반복 기술 훈련을 우리는 드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물이라는 매개체가 충분히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해진 우리의 몸도 저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드릴을 할 때 수면 위에서 이동 또는 물속에서 이동 등 부족한 자세를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항 수영복을 입을 경우에는 몸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며 자세를 개선하고 싶지만 몸이 뜨기 위해 발버둥을 계속해서 치는 것인데요. 짧은 시간 칼로리 소비, 심박수 등 분명 원하는 부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자세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는 비효율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팔을 최대한 길게 글라이딩하여 스트로크 횟수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몸이 가라앉으니 발차기에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어 몸은 빨리 지치고 자세 개선은 개나 져버리는 것이 되죠. 대신 체력은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둘째, 누가 저항 수영복을 입어야 하나?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숙련자입니다. 저항 수영복은 말 그대로 물의 저항을 받아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몸이 무거워지는 그 상황에서도 자세에 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평소보다 더 많은 근력과 체력을 요구하고 빠르게 지칠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몸의 피로가 쌓이며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은 운동 생리학 용어로서 피로 물질이라는 뜻인데요. 엘리트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차이는 젖산 생성 시기입니다. 만약 똑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를 뺑뺑이를 돌 때 일반인이 엘리트 선수보다 젖산의 생성 속도가 더 빨리 찾아오겠죠. 한마디로 몸이 더 빠르게 피로해진다는 말입니다.
기술의 숙련도가 부족한 일반인은 몸이 피로해진 순간 자세는 개판이 될 것이며 속도는 점점 떨어지겠죠. 엘리트 선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젖산의 생성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피로 물질이 쌓인 엘리트 선수의 자세는 곧장 발차기를 아끼고 글라이딩을 길게 하여 다소 속도는 느리지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자세를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둘 다 저항 수영복을 착용하고 피로 물질을 느꼈을 때 일반인의 자세는 금방 무너지지만 엘리트 선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둘 다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일반인은 주가 조작을 맞이한 것처럼 폭락장을 경험할 것이며 엘리트 선수는 약간의 하락세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숙련자들이 저항 수영복을 입었을 때 효율이 좋은 것입니다. 셋째, 일반화의 오류가 착각을 만든다. 그래도 본인이 경험에서 얻은 결과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거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연습을 한 달 했는데 운동회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된 것이죠. 어릴 때의 그 경험과 결과치가 농축되어 저항 수영복의 효과를 맹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 달리기를 1등하기 위해 그 정도의 노력과 집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서 어떻게든 더 잘하고 싶은 정신력이 본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럽에 많은 축구 선수를 배출시킨 나라가 삼바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선수들의 일대기를 보면 대부분 빈민가에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축구를 선택하고 성공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발목이 튼튼하고 축구를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항 수영복과 연관시켰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모래사장 역시 뛰기에 불편한 장소이며 전력 질주를 할 때 저항이 발생하여 속도를 제대로 낼 수가 없게 되는데요. 브라질이라는 빈민가 환경 속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축구 외에 보이지 않는다면 가시덤불 속에서도 이거 축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전 국민이 야구, 농구, 수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죠. 만약에 척박한 환경이 축구에 도움이 된다, 모래사장에서 연습을 할 때 경기력이 향상된다 라는 통계가 있다면 유럽의 축구장에는 해변의 모래사장을 유사하게 만들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데 그렇게 환경을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익숙한 잔디에서 기술 훈련을 하여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한 효율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단거리 선수들의 스프린트 향상을 위해 뒤에 낙하산처럼 생긴 것을 달고 훈련을 하는데요. 공기의 저항력을 기르기 위한 역학적 훈련입니다. 분명 물의 저항력을 기르기 위한 저항 수영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처럼 자세가 충분히 안정적이고 운동의 기술 숙련도가 충분할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단순 자신의 사례와 경험만으로는 그 대표성이 부족하여 불확실성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우연히 얻게 되는 좋은 결과 하나가 일반화의 오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항 수영복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무슨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항 수영복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입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입어보고 장롱 속에 보관하거나 중고로 재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두 번 입어보는 순간 당근마켓에서는 절반의 가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저항 수영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